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하나인 왕소군과 관련된 것을 해보렵니다. 이 당나라 시대 동방규라는 사람이 지은 소군원이라는 이 당시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인데 요즘 시기하고 같은 말이 좀 나와요. 이게 한번 읽어보면은 호지 무화초 춘래 불사춘이라. 자연 의대완이요 비시위 요신이라 해서 나오는 건데, 자, 그 동방규라는 사람이 소군이 여기 있으면서 온통스럽고 괴롭고 그런 것을 생각해서 쓴 시입니다. 호지라는 것은 흉노족들이 따라 살았던 그 땅, 즉 오랑캐 땅 이 말이에요. 흉노족이 살고 있는 땅에는 무화초라, 화초가 없다. 꽃도 안 피우고 풀도 나지 않았다. 이건 뭐냐 하면은 중국 한나라보다 훨씬 북쪽에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요. 춥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초가 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출래불사춘이라. 출래불사춘. 여긴 지금 현재는 내몽고예요. 내몽고. 지금 현재 몽고에서 살짝 밑으로 있는데 후허하오터라고 그 지방에 가 있어요.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 이 사자가 같을 사자예요. 같을락 하면서 아닌 것은 사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사입이 기자니 사입이 종교니 할 때 한 말이에요. 봄은 왔으나 봄 같지가 않다. 요즘 그러죠. 요즘 이렇게 따뜻해지다가 또 갑자기 좀 한 번씩 꽃샘추위를 하는데 이때를 가리켜서 출래불사춘이라. 근데 이 출래불사춘, 봄철에 이 말을 자주 해요. 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않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출래불사춘이구나 이런데, 이것은 꼭 날씨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왕소군이가 거기 그 오랑캐 땅에 와서 그 추위에 있는 그것을 보고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한나라 땅에는 다 꽃들이 피어 있고 봄이 따뜻하게 왔는데 북쪽 땅 여기는 봄이 왔지만은 봄 같지 않다.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서 생각하는 것도 되고 항상 마음 근심에 있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자연의대난이라. 자연적으로 옷과 띠든지 허리끈을 말해요. 옷과 띠가 완행할 때 완자입니다. 늦으러서 느슨해지다. 자연이 의대가 느슨해지다 이 말이죠.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살다 보면 먹을 것도 더 없으니까 몸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 의대가 그냥 느슨해져 버려. 그럼 빛이 뭐뭇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위함이 아니다. 요신이라는 것은 허리와 이 몸입니다. 허리와 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거 튼튼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여기서 하는데 이 신자, 우리 몸을 신체라고 그래, 신체. 근데 신과 체는 틀려요. 신은 바로 몸통이 있는데 부분을 몸이요. 체는 뭐냐? 몸 전체, 얼굴하고 밑에까지 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 몸 전체를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게 축소되어가지고 지금 얼굴을 나타내요. 그게 몸 체자가 그자입니다. 그래서 호지무화초, 오랑캐 땅에는 화초가 없고 출래불사추이라. 날씨가 추워서 봄은 왔지만은 봄 같지가 않다. 자연의대완이라. 자연적으로 옷과 띠가 느슨해지고 비시위요신이라. 바로 이것은 허리와 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때 다루냐 아니라 고기육부야. 몸을 나타냅니다.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게 허리를 나타낸다. 그럼 중국에는 4대 미녀가 있어요. 왕소군, 서시, 초선, 그 다음에 양귀비. 이 4명이 있는데 그 4명에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붙이는 이름.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나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소군은 나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나간이란 것은 뭐냐면 떨어질 낙자, 기러기 안자예요. 이 왕소군이가 어찌 이쁘게 생겨가지고 날아가는 기러기가
날개짓을 잃어버려. 워낙 이뻐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 기러기가 땅으로 툭 떨어졌다 해서 나간이라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상당히 그 허풍을 많이 떨어요. 그게 이걸 하나의 재밌게 표현을 한 거예요. 허풍을 떨면서 재밌어. 그럼 여기는 뭐냐면 침어라고 그래요. 침어. 이 침자, 심자도 되지만 성으로 볼 때는 심이고, 빠지다 할 때는 침이에요. 침어다. 물고기가 빠져들어버려. 이건 말하면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잃어버려가지고 물속에 빠져 죽어버렸다 해서 나오는 말인데, 누구를 말하냐면 서시예요. 서시가 그렇게 이뻐서, 이렇게 서시가 세수하려고 물가에 딱 앉아있어요. 고기들이 워낙 이뻐서 쳐다보다가 헤엄칠 줄을 몰라서 빠져 죽었다 해서 침어라고 그래요. 서시는 어디 사람이냐 하면은 소홍 사람이에요. 소홍. 여기 서시 기념관을 내가 가봤는데 아주 잘 만들어주고 중국의 그 10대 미녀들을 전부 잘 그려서 잘 놔뒀어요. 그래서 이제 서시가 잡혀올 때는 그 오나라 올나라 이 당시에 올나라 있는데 오나라 부차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망치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건데 그 빨래다가 이제 잡혀갔죠. 근데 그 빨래터가 지금도 있는데 거기가 완사석이라고 그래요. 완사석. 나중에 가면은 완사천이 있는데 여기도 이런 말에서 따온 겁니다. 그 다음에 폐월이라. 폐월은 삼국지에 나오는 그냥 초선을 말해요. 초선. 초선이가 얼마나 이뻐서 달도 아름다운데 달이 쳐다보니까 달이 부끄러워. 자기가 별것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달이 그냥 얼굴을 착 달을 가려버렸다 해서 폐월 정도로 아름답다. 그 다음에 양귀비가 나와. 양귀비는 여기가 있어. 수화라고 그래요. 수화. 이게 부끄러울 수자, 꽃한자. 꽃들이 쳐다보고 나보다 더 이쁘구나 해가지고 꽃들이 그냥 고개를 숙여서 부끄럽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중국의 4대 미녀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럼 이 왕숙은 어느 시대 인물이냐? 한나라 원제 시대입니다. 한나라 원제인데 여기에는 선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우 호한야인데 선우는 누구냐면은 바로 흉노의 왕이에요. 그 이제 흉노족하고 한나라하고 서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 공주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서로 외교 관계를 잘 맺어서 풉니다. 그러니까 선우가 이제 뭐라 하냐면 한 원제한테 내가 그 공주하고 결혼하고 싶다 하니까 공주는 보낼 수가 없고 한원제가 자기가 이렇게 그 궁녀들을 보면은 얼굴을 이렇게 그리라고 그래요. 얼굴을 그리는데 얼굴이 안 이쁜 사람은 자기가 데리고 잔 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못난이가 이제 그놈을 이제 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못난이가 왕속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화가가 누구냐 하면은 궁중 화가가 모연수라는 사람이에요. 모연수가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잘 그려주고 돈도 주건데 왕소군이는 자기가 이쁘게 생겼다고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왕소군 얼굴에다 점을 하나 탁 찍어 놓으니까 또 못쓰게 얼굴이니까 볼품이 없어. 그러니까 한원제가 쳐다도 안 봤죠. 한 번 왔는데 장가 가는 날 딱 왕소군이가 나타난 것을 보니까 너무나 이쁘게 생겨. 그래서 말에는 모연수를 처형했다 이런 말도 되는데 그건 전설이니까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 선우한테 가가지고 시집가서 거기서 잘 살았는데 다른 3명은 여기서 3명은 다른 서시나 초선이나 양귀비는 나라를 기울게 하는 경국 지색이지만은 사실은 왕소군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다른 미녀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데 여기는 풀이 별로 안 나니까 묘를 쓰면은 그 풀이 없어. 그래서 나중 사람들이 여기를 푸르게 묘를 써다 해가지고 지금 왕소군의 묘는 청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왕소군의 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얘가 풀을 청자 이게 무덤 묘자 쌍군총 뭐 장군총 할 때 총자예요. 폐총 할 때 총자 이게 무덤이에요. 그래서 지금 왕소군 묘는 겨울에도 푸릇푸릇 하는 나무를 심어서 청총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의 글이 어디가 있냐면 한나라 시대 서경 잡기에 이
이 왕소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원나라 시대 마치오니가 황궁추라는 그 글을 써서 소설화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황궁추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 왕소군이가 어디 근방에 사냐 하면은 이렇게 삽니다. 제가 양자강 삼엽 여러분들 양자강 삼엽을 제가 여러 번 다녀왔는데 그 양자강은 어떻게 가면 있냐면은 저 중경에서부터 출발하는 삼엽을 출발할 때 이쪽에 성도에서 오는 것과 운남성에서 오는 이 강이 이렇게 딱 합류해서 여기서 합류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배를 타고 쭉 타갑니다. 배를 딱 타고 가면 얘가 귀신성이 나와요. 아주 귀신만 가지고도 돈을 많이 버는데요. 우리도 연구를 해볼 만합니다. 귀신성. 또 이렇게 지나면은 양자강 속에 군함과 같은 석보채가 멋있게 있습니다. 이 석보채를 지나서 또 가면은 장비의 사당, 장비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백제성이 유명합니다. 백제성이라는 200의 시도 좋고, 또 여기 백제성은 그 유비가 이릉 전투에서 치고 여기 와서 죽습니다. 죽는데 여기가 이제 있는 그 성에 가서 그 협곡이 있는데 이 협곡이 구당협이에요. 구당협. 여기 하나만 막아버리면요 전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비가 여기 땅을 차지하고 그 뒤로는 공격에도 못 들어올 정도예요. 이 백제성에서 유비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제갈공명에도 부탁하는 탁고하는 장면도 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무협이라는 데가 있어요. 무협을 지나서 이게 협곡이 저 먼저 구당협, 지금 그 다음에 좀 지나면 대령하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령하 계곡으로 이렇게 지나면은 뭐가 있냐면은 현관이라고 있는데 지금 175m가 높이 올라와서 삼엽댐이 있는데 175m 정도 물이 높아요.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 협곡을 보면은 현관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 관을 여기다 매달고 비가 안 오는 그 속에다 바위 속에다가 넣어놓은 거 있는데 거기에 현관이 있는데 이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삼엽댐보다 더 적은 삼엽보다 적은 소삼엽이 있고 그 뒤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소소삼엽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오래전에 갔는데 거의 한 30년 전에 여기를 갔을 때는 그 당시 여기까지는 조그만 배가 들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그만 배를 타지만은 이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명에서 한 10명 정도씩 양쪽에서 끌고 갑니다. 그럼 깊숙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옛날에 지금은 옷을 다 입었는데 그때는 여름에는 옷도 싹 벗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리 또 여기서 좀 지나면 자기라는 데가 있는데 자기 이쪽에가 그 구런 유명한 시인 구런 초나라의 시인 구런이가 여기서 고향이 여기고 조금 더 향기로운 데 가면은 바로 왕소군이가 태어난 자리가 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나면은 신농계라는 데서 염제 신농씨를 모시는 곳인데 신농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삼엽댐이 여기입니다. 이 삼엽댐은 누구 때부터 했냐면은 요새 와서 만든 것이 아니라 손문 때부터 이거 계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나면 서릉협이라는 이제 마지막, 이게 아주 길어요. 서릉협이 오고, 그 다음에 의창이라는 도시가 옵니다. 의창. 여기에 의창이 옛날에는 이릉이라고 했어요. 여기 이릉 전투에서 져가지고, 바로 유비가 여기 백제성에서 죽으면서 탁고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릉 전투 지역을 지나면은 형주가 나옵니다. 옛날에 형주가 아주 컸지요. 형주 두 개를 쓰는 형주를 지나서 산책하면 적벽대지로 이러면 적벽을 거쳐갑니다. 이 적벽을 거쳐갈 때는 밤중에 가기 때문에 자다가 한 2시나 지나가요. 그러면 어렴풋이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이렇게 쳐다는 보고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악양루가 있는 악양에 이제 들어오죠. 악양.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무한을 거쳐. 보통 여기서부터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 곳이 보통 3박 4일 걸립니다. 그래서 남경을 지나서 상해까지 오는 이런 과정이 그 양자강을 전부 큰 배가 다닐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왕소군, 즉 소군 박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수군의 박물관, 왕수군의 그 묘 입구 비석입니다. 비석. 멀리 저 청총 묘가 보입니다.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왕수군의 석상입니다. 석상. 여기가 바로 왕수군의 묘입니다.